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학수고대하던 킬리안 음바페 영입에 성공을 했고요. 이미 영입을 확정되었던 엔드릭이 가세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를 앞세워서 파괴력을 보여주던 공격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바페와 엔드릭이 합류를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지난 시즌 최고의 팀을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 세리아의 인테르 모두 뛰어난 팀이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라리가, 슈페르코파, 챔피언스 리그를 정복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그 막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위에 음바페가 왔고 엔드릭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팬들의 관심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존재를 합니다. 토니 크로스가 은퇴를 했고 나초가 떠나갔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공존 문제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워낙에 선수 구성을 잘해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결국 마침내 끝내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힘들었다. 참 오래 걸렸다. 그래도 결국은 해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3일 음바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킬리안 음바페의 연봉은 1,500만 유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약 끝나고 자유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에게 계약금, 좀 계약 보너스 같은 거죠. 1억 5천만 유로를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요. 2029년까지 뛰게 됐죠. 그리고 등번호는 9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미 7번은 비니시우스가 달고 있죠. 음바페는 17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8만 5천석이 만석이었고요.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과거 호날두의 입단식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음바페는 14살 때 지단의 경기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고 레알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고요. 이 클럽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음바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더욱더 막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여기에 엔드릭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세대 교체에서도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를 상징했었던 선수들, 호날두, 벤제마,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차례대로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젊은 선수들을 보강하면서 결국 어린 스쿼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포지션에서 베테랑들이 무게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카르발, 리디거, 쿠르투아,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스쿼드를 펼쳐봤을 때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기에 충분합니다. 에데르 밀리탕이 26세인데요. 26세보다 어린 선수들 명단을 보세요. 새롭게 가세한 음바페가 25세입니다. 팀의 에이스인 비니시우스는 23세고요. 그리고 20세 이하 선수들을 봤을 때 벨링엄, 아르다 귤러, 엔드릭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단을 보면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부터 팀의 미래를 함께할 선수들하고 재계약을 체결했죠.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밀리탕 이런 선수들은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벨링엄은 지난 여름에 왔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충분하고 음바페하고 엔드릭은 지금 가세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제 실력만 발휘한다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교통정리는 좀 필요해 보이죠? 특히 음바페하고 엔드릭이 가세를 하면서 공격진이 포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고, 브라임 디아스, 엔드릭, 귤러 중 일부 선수는 임대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아르다 귤러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대표팀 소속으로 유로 2024에서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레버쿠젠과 AC 밀란 임대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아르다 귤러를 잔류시킨다고 해요. 그만큼 아르다 귤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임무를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수비진도 좀 아쉬워요. 레니 요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메뉴에게 하이제킹 당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수비에서 소방수 역할을 하던 나초가 떠나갔습니다. 사실 나초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팀에서 해주는 역할은 정말로 컸거든요. 아니 수비 라인에서 중앙에 문제 생긴다? 나초 넣어. 왼쪽 풀백에 문제다? 나초 넣어. 오른쪽 풀백이 문제다? 나초 투입해. 이렇게 얘기하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나초가 떠나갔기 때문에 제4의 센터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라바가 부산에서 복귀하는 게 10월이니까 그러면은 리디거하고 밀리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추아메니가 내려와서 센터백 역할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센터백을 보강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포르트를 영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바에오를 제4의 센터백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교통정리는 공격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음바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 플랜 하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첼로티 감독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과 최전방, 즉 왼쪽 윙포드로 뛸 때 좋은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음바페도 왼쪽에서 뛰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에는 왼쪽에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말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니시우스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물론 비니시우스를 최전방에 둔다 할지라도 비니시우스의 동선 자체가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빠지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음바페도 왼쪽에서 빠진다면은 여기서 동선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도 주로 오른쪽에서 뛰긴 하지만 비니시우스가 부상일 때 왼쪽에서 골을 많이 넣었고 왼쪽에서의 활약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를 동시에 왼쪽에 두는 경우도 있었죠. 사사이 바탕으로 해서 한 명을 스트라이커로 한 명을 윙어로 기용하면서 왼쪽에서 연동해서 들어가게끔 주문하는 모습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바페가 가세를 했으니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의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도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전술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바페의 최적 포지션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음바페는 전방의 모든 곳에서 뛸 것이다. 음바페 스스로도 자신은 전방,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전방과 왼쪽, 호드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전방,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방법만 찾아낸다면 큰 문제는 없다.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기서 호흡이 맞아떨어진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 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러면서 말한 것이 핵심은 선수들의 기동력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향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과연 안첼로티 감독이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실현시킬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첼로티 감독이 지난 시즌 주드 벨링엄을 이용한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주드 벨링엄이 전반기에 놀라운 활약을 했는데 이것은 안첼로티 감독의 포메이션과 전술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4-3-1-2 또는 4-2-2-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주드 벨링엄에게 자유를 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주드 벨링엄이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하면서 전반기 최고의 스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후반기도 놀라운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비니시우스의 활약에 약간 가려진 면도 있었죠.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는 열린 상태에서 전방에서 플레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8m를 커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낮은 위치에서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앞세워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겠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득점력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수비 시에는 일정 수의 숫자를 두고 수비의 안정감을 꾀하면서도 공격으로 전환될 때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발베르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속도를 살리면서 마무리 짓는다면은 충분히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공 상황에서는 비니시우스, 음바페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경기를 푸는 장면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난 시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고의 연동해서 들어가는 걸 꾀했을 때 4-4-2 형태로 한 명은 스트라이커, 한 명은 왼쪽 윙어를 기용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음바페를 투톱 중에 한 자리
아니면은 원톱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플랜이 4-3-1-2였는데 음바페의 능력이라든가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올 시즌은 4-2-3-1 또는 4-3-3을 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최전방에 음바페,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고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중앙에 있겠죠. 주드 벨링엄 위치에 따라서 4-2-3-1 또는 4-3-3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마빈가나 초아메니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초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들어갈 때에는 카마빈가가 나올 것이고 카마빈가가 왼쪽 풀백으로 내려갈 때에는 초아메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비로 간다면은 4-4-2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이 왼쪽을 책임지든 비니시우스가 왼쪽을 책임지든 일단 4-4-2 형태로 수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계속해서 빨리 가져갈 것이 분명하고요. 지공 상황에서는 측면 쪽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중앙 쪽에 있는 미드필더랑 연동하면서 측면 쪽에서 크로스라든가 컷백을 통해서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프랑스 리그왕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왔잖아요. 미친 득점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리그왕 6시즌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바페의 득점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음바페가 기본 이상의 득점력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음바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이 더 올라갈 거라는 느낌도 들어요. 비니시우스라든가 벨링엄과 호드리고 이런 선수들의 득점력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음바페가 득점력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바페 스스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음바페의 영입 자체는 충분히 효과적이다. 다만 음바페가 원톱으로 좋으냐 투톱으로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플랜 A를 확실하게 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모두 왼쪽에서 위력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의 경우 4-3-1-2, 4-2-3-1, 4-3-3 다양한 포메이션을 쓰면서도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공존을 깨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두 선수 모두 왼쪽에서 뛰게끔 만들면 돼요. 지난 시즌 후반기 호드리고하고 비니시우스를 같이 왼쪽에서 뛰게끔 한 것처럼 4-4-2 써서 한 명은 스트라이커, 한 명은 윙어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나 최전방에 기용할 수 있는 선수는 또 존재를 하거든요. 그냥 발베르데를 오른쪽으로 빼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아르다 길러라든가 브라인 디아스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투톱 파트너로 브라인 디아스 넣어도 되고 엔드릭을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실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수비 시에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막강한 힘을 보여준 것은 수비력이 뒷받침이 된 것이고 수비수들의 줄부상에도 수비가 뒷받침이 된 이유는 전방부터 압박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음바페도 레알 마드리드 최전방에서 수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지난 시즌보다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 위험 요소를 좀 덧붙이자면 토니 크로스가 은퇴했기 때문에 공수 연결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임무에 대해서 나눠서 분배해서 잘해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만약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공격 쪽의 무게감은 뛰어나지만 밸런스가 맞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공격으로 전개될 때 원활하게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초가 떠난 자리 있잖아요. 수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초가 너무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티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벤치에 있는 어린 선수들 아르다 길러라든가 엔드릭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잡을 때마다 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의 피가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출전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위험 요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의 공존 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억지로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만 얘기하면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2개, 3개, 4개 뽑아온 건데
안첼로티 감독이라면 또 음바페 잘 쓸 것 같고요. 토니 크로스 빈자리 찾을 것 같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위험 요소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왜냐하면 비니시우스하고 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음바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고민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전으로 갔을 때 과연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젊은 선수들로 세대 교체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팀이 됐고, 그 가운데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공격을 이끌고, 상상만으로도 짜릿합니다. 어떤 의미의 짜릿함인지.